저는 주로 상처와 회복, 그리고 파괴와 창조, 조각이라는 매체에 옮겨 담아 파괴되는 모습과 균열되는 모습을 그 조각 안에 그대로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업에서는 머리라는 형상을 알과 같이 인식을 해서 그 알 속에 있는, 그 머리 속에 있는 그 무언가를 포착하려고 하는 시도에서부터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 머리가 파괴되고 흩어지는 그 순간을 작품에 그대로 옮겨 담아 그 무언가 들어있는 그 형상에 대해서 찾아내려고 하는 시도가 작품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제가 느끼는 인사이트, 그 통찰력을 작품에 옮기는 과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혼자 말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술이라는 것은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남과 대화하는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입장에서 저 혼자만 말하는 혼잣말이 아니라 남들과 대화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내가 느낀 감정을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보고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여전히도 같이 고민은 해야지만 계속 그렇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조소전공 졸업을 앞두고 있는 김선규입니다. 제가 주로 하는 작업은 제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오브제나 재료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저의 감정이나 생각을 좀 표출시킨과 동시에 현 사회 상황이 저의 경험과 충돌하는 과정을 기록하거나 감정을 담아내고 표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트라우마를 직접적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그것으로 인한 혼란과 고통을 보여주고 현 사회가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이해라는 폭력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너무 직접적으로 드러내도 스스로가 좀 감당하기 어렵고 너무 숨겨버리면 작업의 핵심이 좀 흐려졌습니다. 저의 피해 경험을 전시한다는 건 단순히 기억을 꺼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다시 견디는 과정이기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고민했습니다. 도움이 되었던 건 그 누군가의 조언보다도 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말이었습니다.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다시 깨닫게 해줬고, 그래서 작업을 과도하게 이론화하거나 객관화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느낀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하였고, 그 선택이 작업 방향을 훨씬 명확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조소전공 졸업 앞두고 있는 손웅건입니다. 어린 시절 옷을 물려받은 기억, 이제 경험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한 특정 철학이나 세계관을 정해두는 것보다는 현재 나라는 사람에서 출발해서 또한 사회적 상황이나 일상 속 경험들을 작업을 통해 주로 표현하고 드러내는 편입니다. 전북대학교 기숙사에서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버려지는 옷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상황 뒤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옷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을 통해 작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전북대 기숙사 내에서 옷을 수거하면서 특별한 경험을 좀 했는데 그런 옷들이 되게 빨리 버려지고 있더라고요. 깨끗함에도 빨리 버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수거를 하면서 법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그걸 또 이제 기숙사에서 연락을 또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거를 수거를 하면서 전북대 기숙사 내에서 미술관까지 또 이동을 하면서 조금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좀 많이 느꼈어요. 저번에는 또 선생님께서 도움을 좀 주셨거든요. 이동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을까봐 도움도 주셨고 어떻게 보면은 작업을 하면서 별일 아닌 것처럼 했는데 또 그 속에서도 많은 경험이랑 좀 도움이랑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네. 저에게 좀 와닿는 것들을 좀 선정해서 제가 좀 몸소 느껴지는 것, 사회 문제에 대해서 많이 선택을 하게 됐던 것 같은데요.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게 되는 작품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야외에 설치되어 있는 비루스의 꿀렁임이라는 작품입니다. 우리의 삶은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각자의 속도와 방향에 나아가는 생명의 흐름이라고 말하는 작품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비교를 하는 사회에 대한 비판에 가까웠는데
유기적으로 퍼져나가고 추상적인 형태를 만들다 보니 삶은 정해진 우열 없이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성장하는 생명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흐름으로 작품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내에 전시되어 있는 위로를 가장한 지배라는 작품입니다. 스스로 의심하기보다는 안락한 거짓 속에 머물기를 택하곤 하는데 그 거짓이 때로는 위로처럼 다가오지만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지배가 숨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단지 종교적 회의나 비판을 넘어 신념이 어떻게 타인의 말로 구성되고 스스로 의심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길들이는지에 주목했습니다. 이번 작업은 현실의 다양한 요소의 에너지와 자아를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실내 작업에서는 에너지 월드라는 미지의 세계를 구현하고 삶의 여러 순간들과 감정을 여러 장면을 통해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을 저만의 시각과 관점으로 해석해 여러 요소들과의 상호작용을 시각화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번 야외 작업에서는 인생을 하나의 숲으로 바라보는 저의 시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저만의 숲을 이루는 한 그루의 나무에 저의 자아를 투영하여 캐릭터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나무에 맺힌 열매는 저의 기억의 조각들로서 지나간 경험과 감정, 시간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로서도 기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파리 그리고 상처 크게 두 가지의 주제로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 김태현입니다. 해파리를 통해 제 삶의 가치관과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동시에 제가 경험한 일화를 바탕으로 상처에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에 해왔던 작업과 다르게 샹들리에라는 구조적 특징이 드러납니다. 해파리가 유영하는 그 위에 샹들리에가 조명함으로 인해서 유영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저의 동기들을 샹들리에로 조명하고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작업이고요. 두 번째로는 실내 작업인 흔이라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상처에 관련된 저의 개인적인 사랑 이야기를 품은 작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게 경량화를 위해 기존에 해왔던 철이라는 소재와는 다르게 알루미늄이라는 소재로 해파리를 제작하게 되었어요. 알루미늄이라는 소재가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용접하기가 까다로운 성질을 지닌 소재라서 아무래도 적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를 알루미늄이라는 소재에 적응하기 위해 협의했던 기억이 있고요.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해야 그을리지 않고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작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언을 주셔서 해파리를 잘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야외에 행잉 작업을 하는 거다 보니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래서 와이어의 두께와 와이어가 얼마나 하중을 버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구조로 지지를 해야 단단하고 안전하게 고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어떠한 와이어를 사용을 하고 몇 중 지점으로 고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팔복 관계자분들과도 꾸준히 소통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잘 설치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알루미늄이라는 소재가 아무래도 제가 여태까지 다뤄왔던 철이랑 스테인리스와 다른 소재이다 보니까 용접기도 저희가 일반으로 썼던 용접기와 다른 알루미늄에 가능한 용접기를 사용해야 했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용접할 때 소리가 너무 크게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응하는 데 약간의 시간이 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용접을 잘못하면 파편이 튀면서 알루미늄이 검적해 그으르더라고요. 근데 그 그을은 상태로 위에 계속 용접을 하다 보면 탄기 그대로 이어지면서 비드가 깨끗하게 나오지 않았던 상황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자문을 구한 결과 칫솔같이 생긴 솔로 그을린 걸 문질러 가며 그을린 걸 지운 후에 그 외에 용접을 하면 다시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뒤에 그렇게 진행을 했더니 제가 원하는 대로 깔끔하게 용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구상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과하게 설명하지 않기입니다. 이제 피해 경험이라는 이제 좀 민감한 소재를 다루기 때문에 말로 다 규정해 버리면 오히려 감정의 결이 좀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작 단계에서는 가능한 원래의 감정의 형태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가공하거나 포장하는 순간 제가 느꼈던 감정의 결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살리는 편입니다. 또 특정 작가에게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솔직하게 작업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자주 힘을 얻는 편입니다. 제가 비교를 정말 많이 해서 좀 힘들었는데
비교가 무의미하다는 걸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느끼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면서 저도 느끼고 싶었고 사람들에게도 다시 한번, 다들 아는 사실이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싶었습니다. 원래 제가 스스로 계획했던 그 작업의 일정이 있는데 제가 일정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완벽하게 하지 못했어요. 어쩌면 좀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데 주변 동료들이 그것을 좀 느꼈나 봐요. 그래서 제게 먼저 말을 안 꺼냈는데도 좀 먼저 도와준다고, 같이 이렇게 도와줘서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 때 정말 고마웠던 것 같아요. 어쩌면은 사실은 처음에 있었던 형상보다도 지금 작품이 좀 많이 변하게 됐는데 그것에 그래도 제가 만족할 수 있는 수단에 가깝게 작품을 만들 수 있게 해줬던 거는 동료들이 믿어주고 그리고 또 도와주면서 실질적인 그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입장에서 정말 조각은 협동이다 라는 말이 크게 와닿았고요. 참 혼자서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제가 좀 남들에게 참 의지를 하면서도 제 스스로도 정말 조각에 대한 그 큰 의미를 좀 깨달았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소전공 자체가 이제 도움을 주고 많이 받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인체 섞어뜨기나 폴리 작업에서 되게 도움을 주고 받기도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고 또 이제 저기 멀리서 그런 것들을 지켜보기도 한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제가 저 친구들은 먼저 나서서 도움을 주기도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기도 하고 제가 사실은 조금 계산적인 면이 좀 어느 정도 있어서 선뜻 도와주기가 어려운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되게 와 이런 보상 없이도 마음이 먼저 나와서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는구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많이 배우기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자체 회의도 진행하고 꾸준히 의사소통하면서 대화한 결과 지금 이렇게 멋진 졸업 전시를 만들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기들과 서로 소통하는 시간이 되게 많았어요. 거기서 이제 태연이가 저를 옆에서 가장 오래 지켜봐왔던 동생이기도 하고 한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들을 되게 잘 공감을 해주고 정리를 해줘서 저에게 알려주었던 점이 저의 생각과 약간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좀 더 조리 있게 정리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열매란 많은 노력들이 모여 결실을 맺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기후의 변화나 벌의 도움이나 꽃이 피어야 한다는 특수성 등 많은 노력들의 결실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에게 있어 열매란 지난 4년간의 대학생활을 마무리 짓는 결실인 졸업전시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졸업전시를 한 이후 각자 어떠한 손맛을 가지고 어떠한 향을 품고 또 다시 어떠한 작업으로 이어나갈지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